설득의 기술, 설득과 교섭 과정에서 효과적인 심리 설득술 20가지. 진정한 설득의 기술이란 상대방을 꺾거나 내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심리학적 과정입니다. 설득에 탁월한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며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예스를 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공적인 설득과 교섭을 위한 핵심 심리 설득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치열한 토론? 아니면 상대를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는 그 생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설득은요, 사실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심리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정교한 기술, 뭐랄까, 관계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예술. 그러니까 강요나 압박은 전혀 아니고요. 상대방 마음에 스르륵 동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 세계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마치 건축가처럼 설득이라는 아주 멋진 건물을 한번 지어볼 건데요. 총 5단계로 구성된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계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소통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가진 아주 흔한 오해를 깨부수는 것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설득을 내 주장을 막 밀어붙여서 이기는 거, 약간 공격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막 강요하고 압박하는 방식. 물론 단기적으로는 먹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쾅 닫게 만들고 반발심만 키우게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상대가 마음 편하게 그거 좋네요 라고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협력으로 가는 길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설득이라는 집을 지어봅시다. 모든 건물의 시작이 뭐겠어요? 당연히 기초공사죠. 이게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잖아요. 설득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신뢰라는 아주 단단한 땅을 다지는 겁니다. 이 기초공사는요, 사실 말보다 다른 걸로 해요. 바로 이 3가지 비언어적인 신호들. 첫 번째는 시선. 따뜻하게 눈을 맞추는 거예요. 나 지금 당신한테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죠. 두 번째는 자세.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주는 거. 나 당신 얘기에 정말 관심 많아요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분위기.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마음도 열리잖아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첫 5분 동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전체 판도를 결정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기초공사 끝났습니다. 땅이 단단해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위에 건물의 뼈대, 즉 골격을 세워야죠.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말 아닌가요? 가장 강력한 설득 기술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니. 뭔가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들으면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자, 그럼 그 뼈대를 세우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좀 볼까요? 첫째,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욕구가 뭔지 파악하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게 만드는 전략적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대화 중에 상대방 이름을 슬쩍슬쩍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효과가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심리적인 다리를 놓는 거죠. 유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기초 다졌고 뼈대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집안을 예쁘게 꾸며야겠죠? 내부 인테리어, 가구를 채워넣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훨씬 더 섬세해져요. 핵심은 뭐냐? 상대방이 내가 결정하는 거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는 걸 싫어해요. 대신 자기가 선택했다고 느끼면 그 결정에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A 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네, 아니요 밖에 없잖아요. 거절하기 너무 쉽죠. 근데 A랑 B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면 어때요? 두 선택지 다 사실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상대는 자기가 직접 고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항감 없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여기서 조금 더 섬세한 전략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첫 번째는 관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접근하는 거죠. 이러면 설득이 부탁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을 하려면 태도가 중요해요. 조급하면 망해요. 오히려 여유 있고 느긋한 태도가 상대방 마음을 더 쉽게 열게 합니다. 물론 대화가 항상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겠죠. 그래서 플랜 A가 막혔을 때 플랜 B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윈윈 지정을 찾아내는 지혜,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멋진 건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구조물을 아주 단단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쐐기돌. 바로 그 쐐기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질문하는 법, 들어주는 법 이런 것들을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그걸 피워낼 흙, 토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로 그 토양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심과 정직입니다. 왜냐고요? 이 진심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뿌리인 신뢰에 영양분을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잔기술로 잠시 사람을 속일 순 있겠죠. 하지만 진심이 빠진 관계에서 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땐 어떤 화려한 기술을 써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죠. 설득의 진짜 목표는 기술을 써서 상대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파트너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갈 파트너로 보는 순간 설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넘기기 위한 기술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원리들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쌓아올리는 관계의 건축가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설득 기술의 가장 튼튼한 토양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속임수라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설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상대방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대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